네, 2022년 1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MBC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MBC에도 양심이 있네요. 제3노조, 보수노조입니다.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쪽에선 이런 얘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MBC가 처음에 이걸 홍보하는 쪽으로 보도했죠. 그리고 사고가 나니까 예견된 참사라고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축제 홍보하더니 예견된 참사라니. MBC 제3노조는 보수노조입니다. 거기 KBS도 3개 노조가 있고 MBC도 3개 노조가 있는데, 제일 작은 것이 보수노조입니다. 제3노조, 양쪽 모두 제3노조라고 부르죠. 제가 제1노조는 뭐냐, 2노조는 뭐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노조는 전통적으로 기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과거의 언론 노조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문사나 방송국에 가보면, 특히 방송국은 기자보다도 기자 외 직업이 더 사람이 많거든요. 기술자 집단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뭐 언론을 떠나서 그야말로 근로자와 사용자 그런 차원에서 만든 노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노조가 기자 중심의 노조가 되게 좌파적으로 가니까 이건 아니다, 공정보도하자 하고 제3노조가 생긴, KBS, MBC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3노조 위원장은 제가 만난 적이 없는데, 재작년까지인가 제3노조 위원장은 KBS에서는 제 또래 성창경 씨가 했다가 퇴직했고, MBC에서는 이순님 씨라고 여성분인데, 이분은 뭐 기자나 PD가 아닌 파트 출신인데 제3노조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도 상당 시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두 위원장은 모릅니다만,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 의견을 분명히 내고 있어요. 이번에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데 MBC 기자를 태우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MBC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입에 거품을 품고 대통령을 비판했죠. 11월 10일 MBC 뉴스데스크는 스포츠를 제외한 일반 뉴스 리포트 23개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7개를, 3분의 1에 가까운 7개를 이 저녁에 탑승해서 자기네 기자를 배제했다는 걸 덮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MBC 제3노조는 SBS 8시 뉴스가 1개, KBS 9시 뉴스가 3개의 꼭지를 다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MBC가 아무리 당사자라고 해도 MBC 성격은 공영방송이죠.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사유재산처럼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MBC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기사 내용도 살벌했다. 취재 제한이고 취재 거부인 셈이다. 학계에서도 언론 통제 행위라고 한다. 한겨레는 반민주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자기네한테 유리한 것만 갖다 붙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누가 들으면 윤석열 정부가 기자실이라도 폐쇄한 줄 알겠다 라고 한 후 이 제3노조는 이 노무현 정권이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언론이 안 따라오니까 묘한 조치를 취했죠. 이건 저도 압니다. 어떻게 했느냐, 카르텔까지는 아니고요. 이 언론사에도 이 무한 경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이라는 무한 경쟁에서 세계 탑으로 올라갔죠. 그죠? 현대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독일, 미국, 일본 경쟁하면서 세계 5위, 3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 경쟁에서 올라가는 건 실력입니다. 언론사도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한글을 쓰기 때문에 외국 언론하고 무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한국 내에서 경쟁하는데, 이 무한 경쟁 속에서 탄생한 강자들이 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네. 한때는 한겨레도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던 해에 노가다를 좀 알바해서 번 돈 갖고 한겨레 주식을 10주를 사서 한겨레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겨레도 굉장히 선전을 했었죠. 근데 오랜 세월 지나면서 조중동은 계속 그걸 유지해오고 한겨레나 이런 데는 좀 여전히 못 따라오거나 추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노무현 세력이 자기네 지지하는 세력 언론이 적다라고 판단해서 어떤 장난을 치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쭉 언론 조건을 요구를 했었죠. 과거 정부들은.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거기서 무한 경쟁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집단을 중심으로 이제 언론 기자실이라는 걸 운영해 왔는데 이 기자실 조건을 굉장히 완화를 했었죠. 처음에는 폐쇄했다가 아주 완화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막 인터넷이 뜨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뭐 어느 정도 조건만 갖추면 이제 다 기자실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언론들이 이제 비중이 줄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 말을 잘 듣는 그 매체한테 자꾸 주면은 그리고 그쪽에 이제 클릭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쪽을 덮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장관, 차관, 뭐 수석들을 만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취재를 했는데 딱 공보고만 통해서 만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뤘죠. 그러니까 워낙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중동조차도 거기에 휩쓸려서 취재의 제안을 받는 거죠. 뭐 공보관만 나와서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받아 쓰는 그런 모양이 갔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무한 경쟁이 벌어져서 그때부터는 기자들이 각자의 능력이죠. 그런 조건을. 역시 또 조중동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잡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기자실에 가지도 않지만 가지 않고도 신문이나 방송 기자보다 더 잘 쓴다는 자신이 늘 있었어요. 왜냐면 내 인맥이 더 많으니까. 이제 각자 기자들의 실력이라는 게 인맥인데 그렇게 이제 모든 조건 같은 사람 다 언론이 되게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따라오기 힘들었죠. 그렇게 노무현 정부가 한번 장난을 쳐봤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MBC 제3노조는 그날 MBC 뉴스에서 거는 유이 건 관련해서 한 개만 보도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기자실 폐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했을 때는 달랑 2개밖에 보도 안 했다. 왜? 그렇게 기자실 폐쇄라는 거는 기자를 전용기에 안 태운 것보다 훨씬 큰 중대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고 큰 문제인데 요때는 요거밖에 보도 안 했냐. 그때는 MBC 사장이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최문순이었다라고 딱 지적합니다. 여기에 옆구리에 썩어서 뭐가 나온다나 구더기 나오는 거는 한두 개 떠들고 손가락 밑에 까시는 것 같고는 왜 이렇게 떠드냐 이겁니다. 경중을 모르네. 이렇게 기자하고요 이 공무원들이 경중을 모르면 아니 뭐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하는 주부들도 아이를 키우고 음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프로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중을 알아야죠. 경중을 모르면 그거는 문제가 많죠.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논하기에 앞서서 언론 자세부터 회복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오정환 씨네. 오정환 씨. 그리고 이 방송 제어가 무기를 갖고 문재인 정권이 채널A하고 TV조선은 상당히 압박했었죠. 상당히 압박했었죠. 뭐 그런 연장선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사라지게 되는 뭐 그런 현상도 하나 일어났는데 그때 그렇게 압박을 가할 때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언론노조, 언론이라고 있죠. MBC 기자를 전용기에 안 태우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다.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런 살벌한 성명을 냈다라고 공격합니다. 언론 자유라고 하는 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거죠. 비판의 자유를 주는 거죠. 허위 보도의 자유를 주는 건 아닙니다. MBC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나눈 대도를 자기네가 임의로 조작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제가 아주 어린 기자 시절에 지금도 아직 명품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 30년 전인데 처음 그때 나와서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당시가 노태우 정권이었을 겁니다. 이 노태우 정권은 박정희 정권을 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박정희 정권 때 장준하 선생이라고 그분이 이제 박정희랑 많이 맞섰는데 그분이 등산을 하다 돌아가셨죠. 그 장준하 선생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 좌파권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사실 자체가 뒤집혀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권 때 민주화를 주니까 SBS에서 그걸 취재하면서 장준하 타살 증거는 못 잡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준하 선생이 등산했던 산에서 그분이 빠져나와 내려온 길은 이 길인데 여기 폭포가 있는데 여긴 도저히 사람이 못 내려온다. 근데 그분이 여기서 떨어져서 숨졌다. 그런데 장준하 선생하고 같이 내려왔던 분은 거길 내려왔다. 뭐 하여간 뭐 정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동행했던 그분이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실족사였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폭포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마네킹을 떨어뜨려서 이제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제가 그때 이상하다 하고 취재를 쭉 해보니까 우선 명백한 조작이 뭐였는가 하면은 장준하 선생이 사망하신 지점에 있는 폭포하고 SBS가 보여준 그 폭포는 다른 폭포였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신 그 폭포에서도 마네킹을 떨어뜨려서 깨진 흔적은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는 글쎄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폭포가 작아서 그때는 이제 건기였으니까 물은 흐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마네킹이 충분히 깨지지 않는 뭐 그런 상태였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MBC가 장준하 선생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줬던 그곳은 MBC가 아니라 SBS가 그거는 거기에서는 가보니까 많이 마네킹이 깨진 게 있는데 화면은 멋있게 나오지만 거기는 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등등을 모아서 제가 SBS의 위험천만한 오보하고 딱 썼습니다. 저도 이제 건 거죠. 그때 SBS가 초기였는데 자기들도 알아봤겠죠. 가만히 있더라고요. 오보를 인정했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내부에서 굉장히 그 질타를 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뭐 사과, 오보다 이거, 뭐 조작이다 이것까지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하진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굉장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MBC가 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걸 자기들이 갈라쳐서 집어넣고 한 것들은 뭐 그렇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럼 아니면은 잘못됐으면 아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더 우겨댔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그런 화면들이 엠바고 시간이 되기 전에 이 찌라시 시장으로 돌고 있다는 거. 누군지 모르지만 MBC와 같은 시각을 가진 그런 논조로 찌라시 시장에 돌고 있다는 기자 장사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MBC는 문제가 많아요.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때도 꾸민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MBC 제3노조는 권력을 비판할 때 침묵했다. 전 정권부터 이어지는 각종 편파 보도가 많다면서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다가 부동산 투자한 거 있죠. 그때 보도는 미적거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때는 침몰했고 또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통신 사찰했을 때는 침몰했고 울산시장 관권 선거 의혹은 은폐했고 이제 지난 언젠가 그러니까 20년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각각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때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의병정당이라 그러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만든 정당은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MBC의 PD수첩,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견주는 PD수첩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인터뷰하면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는 노래를 틀었다. 그리고 MBC도 그렇고요. KBS도 그렇고 지난 정권에서 득세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거기 반대한 친구들을 굉장히 탄압했죠. 인사조치 취했죠. 그건 KBS 성창경 위원장이 저한테도 많은 자료를 줬었어요.
그때 뭐 주간 동아에 보도하려다 제대로 보도는 막혀서 못했지만 어쨌든 MBC에서도 지금도 이 언노련 쪽에 서지 않은 기자 60명이 차별을 받고 있고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MBC는 진영을 뛰어넘자고 하면서 좌파 세력이 주도한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이런 얘기를 제3노조가 합니다. 선전도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언론 자유를 주장할 자격이 생긴다. 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자, 이런 제3노조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와닿는 거는요.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입니다. MBC는 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가 있을 때는 축제의 분위기만 보도했지 진지하게 안전 문제를 경고하지 못했다. 이 헬로윈 축제가 내일 시작된다고 호들갑 떨던 방송이 이튿날 참사가 일어나자 예견된 참사 운운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 코미디를 나는 무력하게 바라본다라고 오정환 위원장이 했었습니다. 이런 언론들은요, 프랑스의 어떤 매체인가요? 엘바섬에 유배됐던 나폴레옹이 탈출해서 파리로 들어올 때, 그때 프랑스의 언론들은 악마, 섬을 탈출하다. 그 다음에 뭐, 호랑이가 오고 있다 그러다가 파리에 딱 들어오니까 폐하, 뭐, 어디에 입성하셨다. 그래서 참 언론에, 줏대 없는 보도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MBC가 이런 거 아닌가요? MBC에도 양심 세력이 있습니다. 기자 아닌 분들도 그렇고, KBS도 있고. 자, 이런 MBC가 전용기 안 태웠다고 거품을 풉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것도 해봐야죠. 저도 취재하다 보면은 제가 주로 있었던 데가 동아일보고 또 조선일보인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비난합니까? 취재 거부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숱하게 당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일단 기자들 온다 그러면 아주 싫다 그러고 다 거부하죠. 뭐 이까지 거부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야. 축제 홍보하다 예견된 참사라니.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MBC 그래서 제3노조라고 하는 양심은 있네요. 근데 MBC 경영진, MBC 보도본부의 수뇌부 정말 문제 많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